네, 이번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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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미 2+2 통상협의 오늘 열릴 예정이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 9시에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예. 베센터 장관의 이제 중복이 좀 일정이 좀 꼬여서 이렇게 좀 연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로는 예. 베센터 장관이 일정이 좀 중복이 되고 또 일정이 좀 복잡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U와의 협상이 지금 미국과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현재 8월 1일 날 EU는 30% 보복 관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고 EU도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EU나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좀 낮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더 급한 것이 바로 EU와 중국의 협상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미루어졌고 협상 시한이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 1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빨리 재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 시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연기로 인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품목입니다. 현재 이렇게 협상이 연기가 되게 되면서 자동차 주가도 좀 흔들리고 있다. 지금 8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 아주 우리나라한테 미안해해야 되죠. 이렇게 8일밖에 안 남았고 구준철 기재부 장관이 출국 1시간 전에 이메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공항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때문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산자부 장관이나 또 관련 팀은 이미 미국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 협상 미국의 재무부 장관과 무역 대표부가 같이 함께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연기가 됐고 아마 다음 주에는 빨리 타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좀 미안해해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정말 미안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봐 한국은 뒷전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예.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세계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 80%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75%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 바로 이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총 수출액이 한 1,000조 정도 되고 수입이 900조 정도 되고 무역 흑자가 1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만 무역 흑자가 85조 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너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좀 수입하고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LNG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와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전 세계 기업들이 관세를 물지 않으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2026년 완공이 됩니다. 금년 초에 현대자동차가 30조를 투자해서 추가로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고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고 대한민국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런 자동차 관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인하를 위해서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 협상을 한 내용만 봐도 일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몇 보도들은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의 뭐 현지 투자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는데 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원래 당초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바로 지우면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욕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이 경선을 할 때 미국 국민들의 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8.5%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고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기업을 옮겨와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바로 한국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일본의 GDP로 본다 그러면 한국과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요구할 것이다. GDP 비중으로 본다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 관세를 인하해주기 위한 선제 조건이 시장 개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 쌀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일본은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본은 쌀 관세가 800%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관세는 500%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시장이고 예. 한국도 지금 쌀이 남아 도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가 쌀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뭐 전쟁이나 위험에 대비해서 자국이 충분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만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절대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쌀 전체 시장 한 75% 정도 미국에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마 소고기를 30개월 이상을 좀 수입 좀 하고 쌀 시장을 개방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품목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좀 민감합니다. 예. 농민들도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이고 저는 좋은 방법이 산업용 옥수수라든지 우리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LNG에 우리 적극 진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과거에 우리가 한칠레 FTA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FTA가 체결된 것인데 당시에 정부가 대안으로 냈던 것은 산업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한 1,000억 정도 농민들에게 기부금으로 좀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기부하거나 기여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농산물을 지키겠다고 해서 막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국가 1위입니다. 예. 우리가 미국 경제에 가장 튼튼한 것이 제조업이나 군사 무기 같지만 의외로 농산물이 미국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고기를 더 많이 수출하고 또한 옥수수라든지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신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한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15% 이상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과 지금 협상을 했던 것과 같이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한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죠. 0.6% 성장했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아주 다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었는데 2분기에는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번 3분기에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민생 회복 기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총 우리가 추경으로 40조 원을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민생 기금이 이제 신청을 되고 저도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비에 지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또 해외도 많이 가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국내 여행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행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 또한 3%가 넘는 내수 증가가 있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40조나 했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한 0.8% 정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인 이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 정책이 더 뒷받침된다 그러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업 체감 경기는 또 2달 연속 악화했거든요. 이 말은 기업이 느끼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비관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예. 지금 현재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좀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법인세가 한 26% 정도 되는데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한 2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라든지 중견기업들도 미국이나 베트남을 계속 옮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정부가 재정정책, 금융정책,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빨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버인데 아직도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허용, 저는 우버만 허용해줘도 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생 평균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유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이렇게 악화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그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 경제 성장률도 좀 나아지고 기업하기 좋게 좀 변하게 될지 그래서 더 그 협상의 과정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무역 의존도, 예.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 75%. 과거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90%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8%고 내수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6천 달러고 일본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 예.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국민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에 온 것은 한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래를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밝습니다. 제가 일본도 방문해 봤는데 일본은 다른 지역의 발령만 내도 회사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고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번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만 한국 경제가 더 크게 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 경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즉슨 그 카드 빚을 썼다가 상환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대출 시장이라든지 자금 시장을 풍선 효과라고 봅니다. 예. 정부가 지금 현재 DSR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서 본인의 소득에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LTV와 DTI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LTV는 집값의 40%를 대출해 준다는 거고 DTI는 자기 소득의 5배를 대출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것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대출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니까 급전이 급한 사람들은 카드론이라든지 또는 또 제2저축은행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1금융권은 은행이라고 부르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로 분류되는데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카드론까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예.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20%입니다. 카드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고 아이고. 사채는 평균 금리가 100%에서 12,000%까지 됩니다. 이와 같이 대출 시장이라든지 뭐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옥죄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지게 해야지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 또 부작용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연체율은 0.5% 정도 되고 예. 카드에서 연체율이 한 4%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대출 시장도 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뭐 일본에 간다라는 여행 얘기도 좀 해주셨고 최근에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휴가철이라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인원보다 국내 여행을 가는 인원들이 좀 늘어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아주 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줬는데 이것이 자기 지역이라든지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최고 한 45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이 지금은 수요를 인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서 민생 쿠폰을 줘서 국내 소비를 또 여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좀 더 경제를 활동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좀 더 분발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경제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